퇴직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죠.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모르고 지나치면 몇백만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. 퇴직금 받는 건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다들 급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더라고요. 저도 그랬습니다.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때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만 알았거든요.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계산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적더라고요. 처음엔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몰랐던 게 문제였습니다. 퇴직금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. 받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. 이걸 모르면 멀쩡한 돈이 세금으로 나가버립니다.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. 보통 퇴직금 받으면 그냥 일반 계좌로 받으시죠? 그게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.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돼요. 근데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세금 안 내고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버립니다. 저도 그랬어요. 퇴직금 나오면 당연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죠. 회사에서도 특별히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. 그냥 서류 몇 장 주면서 여기 사인하시면 된다고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하는 거였어요. 그때 퇴직연금 계좌로 받겠다고 했으면 세금을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었는데 말이죠. 두 번째 실수는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. 평생 모은 돈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식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크잖아요.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요. 처음엔 여유롭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지나면 바닥나더라고요.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. 퇴직금 받자마자 자식들 집 사는데 보태주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니셨대요.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통장에 남은 게 거의 없더래요.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되는 거죠. 퇴직금은 앞으로 살아갈 돈인데 마치 보너스처럼 생각하고 쓰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.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퇴직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말이에요. 그걸 미리 생각 안 하고 쓰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. 세 번째는 금융상품에 속는 경우예요. 퇴직금 받으면 은행에서 연락이 엄청 와요. 좋은 상품 있다고, 수익률 높다고, 안전하다고 말이죠.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특히 원금 보장 안 되는 상품은 조심해야 합니다. 퇴직금은 다시 모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. 그런데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그런 분 많습니다. 은행에서 권유받은 상품에 넣었다가 몇 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. 그때는 이미 늦었죠.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.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돼요. 그 사람들은 자기 실적 채우려고 권유하는 거거든요. 당신 노후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네 번째는 퇴직금을 받기 전에 미리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. 퇴직하고 나서 알아보면 이미 늦어요. 퇴직금 받는 방법, 세금 계산, 연금 전환 이런 거 다 미리 공부해야 해요. 그런데 대부분 퇴직하고 나서 급하게 알아보죠.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예요. 저도 그랬습니다. 퇴직 한 달 전에야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.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. 만약 1년 전부터 준비했으면 훨씬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. 퇴직금 받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. 세금 문제, 연금 전환, 투자 계획, 생활비 설계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결정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. 다섯 번째는 퇴직소득세 계산을 안 해보는 거예요.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?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. 그런데 이걸 미리 계산 안 해보고 받고 나서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. 퇴직소득세는 누진세라서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져요. 그래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미리 알아봐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. 퇴직금 받고 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. 여섯 번째는
건강보험료 폭탄받는 경우예요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요. 그러면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확 오릅니다. 몇십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거죠.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생기는 일이에요. 7번째는 가족한테 다 털리는 경우예요. 퇴직금 받았다는 소리만 나가면 주변에서 손 벌리는 사람이 생겨요. 자식들은 집 사는데 보태달라고 하고 형제들은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하고요. 그렇게 하나둘 도와주다 보면 정작 본인 몫은 안 남습니다. 퇴직금은 내 노후 자금이에요. 남 도와주려고 모은 돈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정 때면 거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자식한테는 더 그렇죠. 근데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집니다. 자식들이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. 그때는 이미 자기 생활에 쓴 다음이니까요. 퇴직금 받았다는 사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. 알려야 할 사람한테만 알리고 조용히 관리해야 합니다. 8번째는 퇴직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거예요. 은행 믿기 싫다고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두는 분들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.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불 나면 다 날아가요. 그리고 현금으로 두면 이자도 안 붙잖아요.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니까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. 최소한 예금은 들어놔야 해요. 원금 보장되는 상품에라도 넣어두는 게 맞습니다. 9번째는 퇴직 후 계획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. 퇴직금 받고 뭐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보셨나요? 여행 갈 건지, 사업할 건지, 그냥 저축할 건지요. 계획 없이 받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써버려요.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닥나 있습니다. 퇴직금은 목적을 정해놓고 관리해야 해요. 생활비로 쓸 돈, 비상금, 투자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. 10번째는 퇴직금 받고 바로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. 퇴직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치킨집, 카페, 편의점 같은 거 시작하는 분들 많은데요.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. 장사 경험 없이 시작하면 대부분 망해요. 퇴직금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. 최소한 1년은 알아보고 경험도 쌓아본 다음에 시작해야 합니다. 퇴직금으로 사업하는 건 정말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세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. 저도 겪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. 퇴직금은 다시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. 한번 실수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.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퇴직금 받기 전에 세금 계산해보세요. 퇴직연금 계좌 만들어두세요. 금융상품 함부로 가입하지 마세요. 가족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. 계획 세워놓고 받으세요. 이것만 지켜도 퇴직금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당신의 퇴직금 지금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요? 혹시 이미 받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.